안녕하십니까.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도 우리 창수님들께 실전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문제는 보기가 없습니다. 구독자의 질문을 약간 요약해서 맥형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 공통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리 분석을 잘 못하세요. 이 권리금이 적정한지, 내가 인수해도 좋은지 아닌지가 제 질문의 거의 한 30%가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컨설팅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맥형이 거의 20여 년 외식업에 종사하면서 프랜차이즈 지금 본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가맹점주로서 가맹점도 운영을 해봤고, 또 직영점도 다양한 상호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피부로 시장에서 느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나눠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되게 바쁩니다. 바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 짬짬이, 그런 와중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주말에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주말에 좀 맥형 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평일에 나와서 질문을 일일이 다 답변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중에 해드렸습니다. 몰아서. 그런데 맥형이 이제 이거 하면서 힘든 건 뭐냐면은, 절실한 마음을 맥형도 알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나중에 그냥 나갑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힘 빠지는데 힘을 쏟으면 제가 또 유튜브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입해서 맥형을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꼼꼼하게 더 집중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문제로 공통되는 질문들을 뽑아서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도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이드를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문제 먼저 읽어보면, 보증금 1,500, 시설 7천만원 배달형 매장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요.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저는 배달형 매장 하나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인건비를 너무 많이 써서, 일단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지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유형이 다 달라요. 거기에는 단서,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단서를 하나씩 찾아서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의 강력계 형사 같죠? 검거하러 갑시다, 우리. 인건비 너무 많이 써서 순이익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장사한 지 2달, 단서 나왔어요. 그리고 초도 물량 때문에 첫 달은 마이너스, 순이익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할게요. 장사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가게가 나왔다. 이 부분도 일단 마이너스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혹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네요. 이건 플러스로 보시죠. 인테리어 상태는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집기도 전부 새거, 뭔가 그런 거 같잖아요. 중고차도 만 킬로 안 탄 차와 10만 킬로 탄 거에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근데 장사는 사실 이렇게 기물의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건 그냥 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살 중에 하나인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출은 첫 달 5,500만 원, 둘째 달 5,900만 원입니다. 사실 권리금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시설, 영업, 그리고 바닥 권리. 저는 시설 권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 권리죠. 얼마 팔아서 얼마 남기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닥 관리는 물론 자리의 위치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이템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가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게는 싸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수가 되면 보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적합한 아이템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경합하지 못했어. 이런 자리가 저렴하게 나오면, 이 자리에선 어떤 아이템이 괜찮아 하고서는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권리를 좀 많이 낮춰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단 좋은 자리여야지 들어가서 또 제가 나오기가 쉬우니까 권리금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일수록 좀 줄일 수 있는 게 영업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권리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권리금은 무형의 자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가 돼야지 그 금액이 내 금액이죠. 주변에서 다 1억 받고 있어 한다고 1억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후달려서 매달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1억에 내가 고수합니까? 그래서 바닥 권리는 따지고 보면은 내려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영업 권리가 가장 중요한 권리, 그 다음에 바닥 권리. 왜? 자리가 중요하죠.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꿔서 장사가 잘 되면은 내가 나올 때도 권리를 어느 정도 많이 받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깨끗하다고, 새 거라고 이렇게 권리 많이 주고 들어가는 분들, 이분들 아마추어예요. 약간 그런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맥형 노트 오늘 한번 해보죠. 영업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닥 관리,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자,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맥형 주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장사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이론이 없죠. 근데 경험에 의해서 맥형이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달에 5,500, 둘째 달에 5,900, 상당히 매출 괜찮은 곳입니다. 초도 물량 때문에 첫 달은 마이너스고 둘째 달부터 순이익이 600이 엄청 중요한 단서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추측성. 그러니까 뭐 영어로 따지면 perhaps, 아마도 뭐 이런 거 완벽한 진짜 정답이 아닌 예측이죠.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 지문을 보고 어떠한 스토리인지 우리가 알고, 자, 보증금 1,500, 시설 7천만 원, 배달형 매장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볼까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시면 정산하신 거예요. 그쪽에서 정산한 걸 이렇게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엑셀표로 받아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한테. 이게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산 관리를 그냥 수기로 하세요. 수기로 하면 2월과 전월의 비교도 안 될 뿐더러 항목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남는 부분이 무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세세하게 기재가 안 되는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두 번째 맥형의 노트에 적어야 되는 거는 정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엑셀로 해야 돼요. 엑셀 서식. 맥형이 만든 서식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서식이 있는데 한눈에 보면 보입니다. 이익이 남을 때는 내가 이익을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남았으면 남은 부분의 일정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도가 높으면 인건비에 채워 넣고, 좀 이렇게 마케팅을 좀 더 해서 외부의 사람들 유입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정 비율 마케팅에 넣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일정하게 나오는지 다양하게 이분도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식용유까지도. 근데 그 안에서 거래처별로 다 한눈에 들어오게 보여야 되고 전체적인 코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출근 퇴근 언제 했는지 그걸 한 서식에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고요. 맥형이 정산관리 했던 그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이분 빠진 게 있어요. 가장 크게 빠진 거. 자, 여기 정산관리의 문제는 보는데 너무 눈 아파가지고 진짜 한참을 봤습니다. 부가세 항목이 빠져 있고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장님과 뭐 아는 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가세, 연결되는 소득세,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빠졌는데, 소득세 1년에 한 번 낸다고 치지만 부가세는 매월 나가기 때문에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5,500만 원에 3%, 그럼 165만 원. 이것만 해도 165예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분은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써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인건비가 문제일까요? 제가 첫 달에 5월 달에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가 50% 나왔고, 인건비가 아닌 배달 관련된 대행료 있잖아요. 배달에도 배달한 대행료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거기에 쿠폰비도 있고 다양한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무려 한 33% 나왔었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50%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주류 따로, 그리고 음료 따로, 그리고 식용유 따로, 이건 어쨌든 식재료비에 다 포함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달이 한 40% 초반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료는 항상 30%대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여기에 발생이 됩니다. 내가 순이익이 600이면은 저 안에 내 인건비가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때웠기 때문에 600만 원이지, 내가 없이 다른 누군가 들어왔었으면은 예를 들어 4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배달이 여러분들 초기에 투자비가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배달은 대행 수수료도 높고요. 처음에 주문하는 음식값이 일정 금액이 예를 들어 2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나가는 수수료가 2만 원 미만 시키나 4만 원 시키나 똑같이 3,000원 뭐 계약된 수수료가 나갈 텐데,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낮은 아이템으로 배달을 하게 될 경우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배달료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배달하다 보니까 음식을 비싸게 팔지 못하고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 패키지도 또 금액으로 포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재료비가 웬만하면 4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럼 재료비 높고 인건비가 덜 들지언정 배달 수수료가 이렇게 30%에 육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차 띄고 포 띄고 부가세 다 내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기에 600만 원도 지금 부가세를 안 빼고 600이거든요. 5,900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5,900에 3% 하면 177만 원이에요, 부가세가. 그러면 600만 원에서 177만 원 빼면은 그러면 한 400만 원 남는 건데, 400만 원에서도 만약에 인건비의 기재가 또 잘못되어 있거나 전체적인
기본적인 수수료, 카드 수수료나 잡비나 이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정산을 이렇게 깨끗하게 엑셀로 하지 않고 수기로 했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데 시설비 7천만 원이다. 결국에는 내가 고생해서 일하고 돈을 많이 못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단서가 나왔잖아요. 장사한 지 2달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2달 만에 매출도 오르고 있는 가게가 매매하려고 하는지. 계산을 해봤을 때는 600의 수익이지만 다 돈을 지불하고 보니까는 허덕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상황 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고 매출이 이만큼 나온다고 하니까 시설비 7천만 원이 비싸긴 하는데, 시설비가 조정이 되고 하면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 아이템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세 번째가 저는 아이템이라고 쓸게요. 아이템에 따라서 이 원물의 가격이 보존이, 그러니까 일정한 게 있고 막 변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족발도 예를 들어 한 4, 5천을 파는데 마이너스 나는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원물의 가격이 워낙 비싸고 같이 먹는 상추나 뭐 깻잎의 가격이 박스당 8만 원, 10만 원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팔고 세금 내고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외형 매출은 큰데 실질적인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인지 내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건지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 좋은 자리 들어가서 저렴한 임대료 내고 배달 아이템을 하면은 투자비도 적게 되니까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 인건비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많이 안 나오면 인건비도 거의 뭐 고정비처럼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배달도 경쟁하기 쉽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뭐 맥형이 만약에 이 가게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대비 이익은 저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이익은 아니다. 오히려 저거보다 덜할 것이다. 정산 관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락된 부가세와 같은 품목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600보다 더 밑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아이템에 따라서 일정한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절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2달 장사한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찜찜하지만, 첫 달 5,500, 둘째 달 5,900이면은 5,900이면 하루에 한 180 정도 찍어야 되는 매출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적은 매출은 아니거든요. 이 이상 어떠한 노력으로 했을 때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장사의 피로도가 사실 높습니다. 뭐 한 달 동안에 비가 안 오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비 오면은 또 배달 늦는다고 컴플레인 걸리고, 그 컴플레인 또 해소해야지 좋은 리뷰가 나중에는 또 달려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주문을 할 수 있고, 이 금액 솔직히 배달로 많이 찍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의미 해석을 다시 해서, 만약에 이 금액이 정말 맞는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5,900 팔았고 600만 원 순이익 나왔다, 그럼 이 시설 관리 어떠냐? 괜찮습니다. 이 시설 관리 괜찮아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순이익에 곱하기 10 해가지고서는 10개월 동안에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비용, 뭐 이렇게 따져보는데, 그러면 6천만 원이 적정하지만 이거 뭘 고민합니까? 6천이나 7천이나 1,000만 원 차이인데 한두 달 더 열심히 영업해가지고서는 만회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온 수치적인 부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근데 뭐 좀 애누리가 있어가지고 내고에서 들어간다면은 600에 6천이면 좀 합리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권리가 순서대로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정상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지 이게 숫자로 나중에는 내가 다른 가게를 하더라도 매지가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론만 이렇게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듣고 생각한 거 한 번 실전해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꼼꼼히 관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매장을 보더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를 권리를 불렀을 때, 아 이거는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저런 비용들이 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택 판단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떠한 아이템을 파는 건지, 내가 이익을 만들면서 가는 아이템을 팔아야지, 팔아도 이익이 안 되는 아이템, 배달료만 많이 나간다던가 단가가 작아서, 그리고 계절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의 계절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가야지 1년 12달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적인 수익 낳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2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이 수치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괜찮다. 근데 6천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수치에서 약간의 허들,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 한 번 더 구독자분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말고 우리 창수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분의 사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통된 사연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머지 창수분들도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권리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에 노력할 수 있는 맥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수들을 위해서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바이!